여기 이 친구 전시장이네. 예, 좀 이제 좀 작고 가벼운 작품들이 이제 이 층에 있죠. 제 작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후덕한 느낌이랄까? 네. 그 넉넉한. 네. 덕이 있어 보여. 예, 마치 이제 그 대지와 같이 무엇이든지 다 이제 품는 그런 그 풍요로운 여인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인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서구식의 그런 기준으로 보죠. 팔등신이고 날씬하고 그렇게 얘기를 그리고 어떤 뭐 광고 매체나 등장하는 그런 에로틱한 그런 것이 이제 여인상인데 저는 이제 그보다는 더 불변하는 영원한 그 여인상, 그 여인의 이미지는 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성. 네. 그 모성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여성미의 에센스죠. 그 여성은 남자와는 달리 자궁이라는 것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하나의 그 생명이 잉태를 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참 신비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모성적인 그런 작품을 꽤 오랫동안 그 테마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재료 여기 작업장을 오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13년째 13년. 됐습니다. 근데 작업장을 얻기가 조각가 굉장히 힘들다는데 어떻게 여기 마땅하게 잘 잡으셨어요? 그렇죠. 뭐 시끄럽고 먼지가 날리고 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한 3개월 동안 이제 수도권을 전부 답사했구나. 답사를 하고 결국은 여기로 오게 됐죠. 그 큰 길가에서 한참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양평도 넓으니까. 여기 있는 작품들이 전에 우리 여체를 주로 이 밖에 조각 전시한 거 보니까 다 여체에 그 르누아르의 작품처럼 그냥 퉁퉁하고 그냥 푸짐하잖아요. 누구처럼 푸짐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즘은 뭐 좀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셨나 아니면 뭐 고음 쪽으로 가셨나 어떻게? 여체라는 주제로 꽤 오랫동안 제가 이제 천착해 오다가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고음으로 주제를 바꿨죠. 사실 고음도 볼륨이 있는 동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참을성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제가 추구했던 그 연상과 좀 맥락을 같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고음으로 주제를 바꿨고 재료도 그동안 이제 전통적인 재료인 브론즈, 돌, 재래성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주로 하다가 이제 공기조형물, 예, 에어볼룬 작품, 에어볼룬, 예. 밖에 있던 작품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지, 그리고 세라믹, 뭐 기타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제 작품을 구사하고 있죠. 인가요? 예, 세라믹. 이거 언제 근작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2년 전에, 2, 3년 됐는가? 이 주변에 제가 제 아는 지인이 그 가마를 갖고 있어요. 도자기 갖고 있는데, 뭐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왠지. 그래서 한 몇 달 동안 거의 뭐 한 밤 10시까지 작업을 했었죠. 근데 우리 작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또 한참 지나면 이렇게 다른 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죠. 네? 예. 우리 쌀밥만 먹고 라면도 먹고 뭐 짜장면 먹듯이 하면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회화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아까 여체에서 이제 고음으로 어떤 인내력이 있고 뚱뚱하고 어떤 볼륨감 있는 그런 작업으로. 근데 우리 고 작가는 우리 여체의 볼륨감 있는 그 아름다움이 더 머릿속에 각인이 많이 됐는데. 그렇겠죠. 예. 근데 그거 아쉽지 않나? 뭐 다른 사람들이 왜 고음을 할고 왜 다른 세라믹으로 갈까? 그거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뭐 제가 제 마음대로 뭐 하는 것이 보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뭐 여체 작업을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작업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시 또 이런 데 매력에 빠져서 더 진화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방법이. 로프 줄도 처음엔 튼튼하지만 70년 이상 사용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나달나달 돼서 탁 끊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조각가입니다. 그랬더니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명언이네요. 예, 뭐 제가 동아줄, 배칠도 메신저만 쓰다 보면 예. 조금 망가져서 어느 날 끊어지는 거니까. 화가들도 굉장히 그 시력이 중요하지 않게 시력이. 네네. 난 그 박생광 선생님이 그 뭐 인터뷰를 할 때 눈을 감고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기자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인터뷰를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리 있는 얘기죠. 그 사실 예술가는 참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음악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도 물론 그렇지만 눈이 시각적인 예술이니까 뭐 조각이든 뭐 소조든 뭐 회화든 다 눈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사회 통념상 우리 언젠가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 회화하는 분이나 조각하는 분들이 조금 뭐 소외감이 있나요? 혹시 뭐 그런 말씀 잠깐 지나가는 말씀하시대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각이 참 힘듭니다. 네, 힘든 건 뭐 다 힘든 만큼 어떤 조각이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어떤 그 조각이 같은 회화와 같이 순수 미술에 속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조각의 위상이랄까? 조각가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그 실추되어 있어요. 왜냐? 조각이 힘든데도 힘든 만큼 어떤 그 보람이 없다는 것은 좀 이렇게 그게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저는 뭐 그게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예. 그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조각이 정말 왜 이렇게 참 조금 위축됐다. 위축이 조금이 아니라 엄청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조각가는 그냥 조형물만 쫓아다니는 그런 작가들이다. 뭐 이렇게 폄하를 하고 미술 평론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조각가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천만에요. 그거는 조각 작품이 제대로 거래가 되고 그런다면은 그럼 뭐더라 조형물 같은 거 그런 거를 쫓아다닌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리고 조형물이라는 것이 꼭 무슨 조각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뭐 다 합니다. 회화하는 사람들도 벽화도 하고 뭐 디자이너도 하고. 근데 대부분 입체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나 한 90%는 될 거예요, 입체물이. 예, 그렇죠. 저도 조형물 뭐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좀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전체로 비례를 봐선 한 10%밖에 안 될 거예요. 저도 통계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많아야 15%. 되게 입체물이 많으니까 그렇게 경쟁이 아주 심하죠. 네. 그래서 그건 취지가 원래 좋은 취지인데 조금 뭐랄까 뭐 우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조금 저는 그래 조형물 하면 조각가 중에 조형물 작가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냥 파인아트 쪽에 순수하게 작업하는 사람과 구분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양쪽을 넘나드는 작가도 있어요, 보면. 머리가 좋겠죠, 뭐. 파인아트 쪽도 하고, 조형물은 적당히 하고. 근데 조형물만 주로 많이 하러 다니는 사람은 좀 어떤 예술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고. 뭐 누구라고 칭할 수는 없지만. 뭐 일부 작가들이, 그런 작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뭐 누구라고 지칭하지만 그러나 일단 인식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게 폄하라는 건 누가 뭐 일부러 폄하하는 건 아닌데 조형물 때문에 그런 인식을 많이 갖는 것도 아마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조각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막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길거리 지나다 보면 아 저게 정말 있을 자리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경우도 있지만 비좁은 데다 갖다 억지로 그냥 억지 춘향을 해놓은 조형물들도 많거든요. 또 공간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조형물 자체가 봐도 저건 좀 아니다. 억지 춘향이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느끼는데 자우전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스스로 서로가 개선해야 될 일인데 자우전 외부에 이렇게 뭐 이천 조각 그 심포지엄 같은 데 보면 그 공원에 큰 작품들이 해마다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네. 예. 조각가들을 뭐 1년에 뭐 외국 작가, 뭐 국내 작가 해가지고 또 아주 가져갈 수도 없는 엄청 큰 걸 거기다 다 만들어 놓더라고요. 소품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건 뭐 우리 아주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좋은 일 같고 뭐 큰 장소에. 근데 이제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서 그런데 그건 우리가 고쳐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고요. 우리 고 작가가 앞으로 추구하는 예술 세계는 어떤 걸 뭐 아까 인생은 무한이 아니고 유한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작업을 계속 한다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계시나? 저는 그 예술가의 감성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뭐 꼭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그게 그 꿈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늘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 아마 작가들은 그렇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제가 변모할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는 모르고 그냥 뭐 분명한 것은 제 작품은 어떤 특정인들이 전유물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에어 뭐죠? 그 에어 뭐라고 그러죠? 공기조형물, 에어볼룬. 에어볼룬. 에어볼룬을 이제 또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하고 또 뭐 다른 세라믹도 이렇게 만져보시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정말 또 의외에 뭐 기존에 했던 것도 좋지만 더 어떤 진화돼서 뭐 정말 명작이 될 수 있는 작품들을 또 이렇게 그런 세계로 빠져갈 수 있지 않겠나도 생각이 되고요. 그 공기조형물은 제가 왜 시작을 했냐면은 전시회를 개인전을 4, 5년 전에 이제 개인전을 하는데 개인전을 할 때는 어느 작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상징적인 작품을 하고 싶어 합니다. 뭐 크기도 그렇고 그 작품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짧은 시일 내에 좀 큰 대작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기조형물이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조형물을 선택을 해서 그것도 이제 곰을 주제로 표현을 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침 그 무렵이었는가 그 속전호수에 뭐 러버덕이라고 큰 오리가 떴더라고요. 네, 속전호수에. 네, 오리가 떴는데 공기조형물이에요. 그것도 공기조형물은 네덜란드 작가인데 공교롭게도 그게 또 그때 당시 그런 작업이 선보이더라고요. 공기조형물은 그렇게 이제 뭐 에어만 빼면은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해외 전시하기도 좋고 운반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후에도 뭐 몇 차례 외국 작가들이 그 속전호수에 이제 뭐 달인가 뭐 있잖아요. 달 그렇게 했는데 좀 유감스러운 것은 좀 국내 작가들도 있는데 왜 뭐 그 외국 작가들만 선호하는지 그거는 참 좀 유감스럽고
뭐 차제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난 뭐 우리나라 작가들도 참 힘든데 진짜 맞아요. 진짜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외국 작가들 뭐 저기 뭡니까 그저 얼마 전에 제프 컨수가 예, 뭐 제프 컨수. 여기 4번이나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왔겠습니까 4번이나? 그림 잘 팔리니까 왔겠지. 예. 근데 이거는 도대체 그 좀 난해해요, 난해. 왜냐? 영화인들은 말이죠. 그 외국 영화 외화가 들어온 쿼터제 네, 코트제. 쿼터제 반대를 해서 총 골기를 했습니다. 몇 프로만 들여와라. 그렇죠. 이 미술인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업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난 이게 진짜 이게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가 모르지만 아니 맞아요. 답답해. 이게 무슨 아니 우리나라 작가들도 참 존재하는데 왜 그렇게 해외 작가들만 그렇게 참 활개를 치게 하게 그렇죠. 되는지 제도적으로 그건 모순인 거라고 그건 이제 화랑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국내 작가는 안 팔리고 외국 작가 오면 잘 팔리고 어떻게 보면 잘 팔린다기보다는 잘 먹히고 잘 먹이는데 먹히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화랑 내부에 뭐가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우리 뭐 중국 작가들처럼 중국 사람들처럼 외국 가서 전시하면 자국의 나라 작품을 사줘야 된다는 개념을 가는데 우리는 그게 정반대잖아요. 보호를 해야죠. 자기 네, 나라 보호해줘야지. 작가들을 보호를 해야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일을 좀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삼성에 이병철 씨 있을 때 뭐 내용이야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그림들이나 조각품들을 많이 샀잖아요. 그걸 뭐 전시장에 가면 있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그 기업이나 뭐 갤러리나 이런 데서 정말 갤러리답게 기업인들이 사회계 문화예술 쪽에 봉사하고 뭐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정신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누구 탓할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사회 분위기가 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우리 작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운운에게 젖준다고 그렇죠. 작가들이 뭔가 외쳐야죠. 아니 나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미술협회가 작가들을 대변하는 그런 그렇죠. 기구인데 대표단체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가들이 이렇게 힘들고 미협의 저 이사장만 되면 똑같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은 하지만 이런 얘기를 참 하기 싫은데 참 어떻게 하면 되는군요. 저는 네? 자신 있게 막 해요. 우리 아트원 방송에도 막 미협 전 잘못해서 막 그냥 평하고 그래요.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뭐 누구 이름 얘기 안 해서 그렇지만 다 떠 있습니다.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술인들도 문제가 미술인들이 또 너무 투자를 안 해. 단합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 뭐 막말로 걸기대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십시일반으로 좀 내자. 그럼 내서 누가 하겠냐고요. 근데 다른 단체나 권익단체 이런 데는 아주 대단해요. 예를 들면 얼마씩 내도 다 내서 그냥 가서 힘쓰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응집력이 정말 없어요. 예. 근데 예술가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각계급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양도소득세 이런 거 막들이 막 내려와도 반대 좀 하다 말고 뭐 하잖아요. 그게 원로 작가들은 그거 이제 작품이 팔리고 예. 그리고 또 수입이 또 딴 데서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제 연금도 나오고 네. 된다고 하면 근데 그거 내일 아니다 그러고 젊은 작가들은 작품이 안 팔리는데 그건 내일이 아니다 또 이렇게 또 관심 들였고 양도소득세도 그거 참 논란이 많았죠. 화랑협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을 미술협회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그거 참
좀 아쉽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그건 미협의 대변인 해야 되고, 뭐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이게 응집력이 없어서 약해서 그러지,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뭐 갤러리에서도 당장 자기들 팔고 하면 그게 다 증거로 나타나서 세금 내야 되니까 자기들도 뭐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긴 하는데, 미협에서 이런 데서 이제 객관적인 단체가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니, 당연하죠. 미협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어떤 옥션은 횡포 뭐 옥션, 예. 뭐 이건 뭐 옥션법도 요즘 바뀌고 있는데, 예. 근데 참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나 나이 들어가지고 뭐 그냥 한숨만 쉴 뿐이지 뭐 그렇습니다. 나이 아직 안 들었습니다. 아니 아직 안 들었습니다. 아직 안 들었어요. 제 일만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예. 그럼요. 그렇긴 한데, 저도 이런 걸 왜 하느냐면, 뭐 좋은 작가, 또 이게 많이 알리는 게 제 목적이고, 그게 작은 소명이고, 제 작업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 그래요. 왜 바쁜데 그림이나 그리지 뭐하러 다녀? 맞죠. 맞죠. 네 일이나 하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난데 할 일은 내가 하고, 사회 봉사하는 일도 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봉사. 대학도 이제 뭐 정년 퇴직해서 끝났으니까, 그럼 그 시간에는 뭐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전념해서 작업만 더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하루쯤 이렇게 내주고, 우리 작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작가들의 정말 응집력이 없어요. 뭐 홍보하자 그러면 홍보 투자도 안 하죠. 뭐 공짜만 바라죠. 이게 우리 작가예요. 그래서 우리 작가들도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미협이나 이런 기관 단체에서 또 대변도 많이 잘 해줘야 되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화랑들도 국직관 화랑에서 장난도 치지 말고, 저렇게 작가들 이렇게 갤러리 기능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자기들이 작품을 모아서 팔고 사고 뭐 이래서 마진을 먹고 수익을 하는 건 그거 당연해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좋은 작가를 자꾸 발굴하고 전시도 해줘야 하잖아요. 특히 젊은 작가들이나 또 원로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자꾸 순환시켜줘야 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화랑협회에서도 그거 하나요? 키아프에 하면 저 부수비 엄청나게 받고 다 화랑협회 자기들 회원단체 이익을 위해서만 쓰지 작가를 위해서 투자해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없다고요. 네. 그럼 그런 걸 우리 보면서 참, 근데 거기에 또 작가들이 다 나가.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 뒷돈 주고 또 나가. 더 좋은 작가는 그냥 뭐 초대해 나가지만, 웬만한 작가들은 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어느 여자가 방송했지만 엄청나게 비싼 거 돈 다 내고 나가요. 왜? 전시할 기회가, 크게 홍보할 기회가 없으니까 또 그나마 아쉬우니까 또 나가. 이 악순환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내년에 이제 예술의 전당 전관에서 이제 전시하는, 나는 대한민국 화가다라는 건 전시할 목적이 뭐냐면, 좋은 작가를 발굴하기보다 있는 작가 다 같이 함께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작가들이 많다. 그냥 좋은 그림도 사실 분들 사시고, 이렇게 한 장을 한번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미술인들이 단합하는 기회. 한국 미술을 이렇게 다시 한번 걱정하고, 후배들을 걱정하고, 우리 자신들을 걱정해 보는 그런 기획을 하는 게 이제 내년에 나는 대한민국 화가다라는 프로에 우리 고생님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정말 열심히 내가 한번 나를 알리기도 하고, 다른 작가들도 많이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순수한 어떤 그 봉사정신, 나라의 어떤 우리 이 미술인들을 위한 그런 장을 한번 만들고 싶어서 제가 1년을 넘게 이렇게 인터뷰도 다니고 잡지에 책도 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머리통 아주 뒤통수 때리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잡지에 냈으니까 구독료 받으려고 인터뷰하러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럴 땐 맥이 쭉 빠집니다. 쭉 빠져요. 무슨 그러면 이 영상 찍는데 내가 돈 받고 다니나? 그것도 아닌 거 다 알면서도 단독 이론만 책 자기가 필요해서 놨다. 이거 좀 구독 좀 부탁합니다라고 우리 직원이 하면 아직 기절봉초봉을 한다는 거예요. 기절봉을 한다는 거예요. 관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언론에 피해를 입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이렇게 방송 내가 취재하러 갔는데 고마비 줘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젖었으니까 내가 그건 이해해.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다니면서 오만 수모도 다 겪으면서 다닙니다. 우리 갑장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그래요. 앞으로 우리 호 작가가 아직 우리 더 한 20년, 30년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회화 같지 않고 이게 어려운 작업인데 참 이렇게 좋은 작품이 많이 남겨서 우리 한국 미술에 큰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작가로 남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꼭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뭐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마디. 작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술가의 길이라는 것은 꼬린 지점 없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꼬린 지점이 꼴대가 없어요. 꼬린 지점이 꼴대가 없어. 꼴대가 없는 곳을 향해서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작가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사실 뭐 우리 분야가 무슨 뭐 스코어가 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지 무슨 밀끔 옆에 쳐다보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 그것이 작가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꼬린 지점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앞만 보고 그건 그냥 좋은데 가는 거. 예. 근데 힘들면 안 하려고 할 때는 어떡하죠? 그거 보고 그냥 작가 아니 정신 있을 때는 되는데 그러니까 주저앉고 안 가는 아니 페이스를 본인이 이제 조절을 하는 것이죠. 나가 좀 뭐 쉴 수도 있고 뭐 그냥 기곤을 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완주를 하는 것이 작가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쉬었다 갈 망정 완주해야 된다. 근데 작품 안 팔린다고 그냥 딴 직업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모양이던데. 좀 애석한 일이죠. 그건 좀 정말 글쎄 작품이라는 것이 뭐 팔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자기가 좋은 말씀입니다. 예,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남이 이제 인정을 해주면은 참 그게 이제 참 보람이 있죠. 그렇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가시밭길이죠. 고난의 길이지만 그냥 좋기 때문에 그 길이 좋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가는 거죠. 그냥 끊임없이 그냥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아무나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아무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좋은 말씀 드렸어요. 우리 축구 경기 나도 가끔 손흥민이 좋아해서 내가 가끔 보는데 꼴대가 없이 예술가들은 가장 전진해야 된다. 아주 새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물론 있겠지만 어떤 100m 라인이 있죠. 결승선이든지 꼴대가 없이 계속 가야 된다.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뭐 결과물이 나올 때, 이게 어디까지 가면, 뭐 대학이면 4년 졸업을 한다든가, 대학 2년 졸업한다든가 끝이 있는데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힘들다는 건 이해가 되네. 끝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사후 70년간 유효한 것이 저작권이라는 저작권이죠. 저작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우리는 보통 사람들보다 배를 사는 거예요, 배. 아이고, 오늘 아주 명언입니다. 아이고, 70살이면 140살 산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네, 그 저작권이 뭐, 크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명성을 날려야 저작권이 의미가 있는 건데, 참,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아주 유익한 말씀을, 새로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자, 더욱 건강하시고 작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